제2장 해외 카지노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카지노는 중세 유럽의 귀족사회의 사교의 한 수단으로 시작했습니다. 17, 18세기 유럽에서 소규모 카지노가 개설된 것이 근대 카지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세기에 그런 회원제 스타일의 카지노가 유럽 각국에서 출현을 했고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유럽이 카지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1931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카지노가 최초로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 붕괴해서 경제적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경제 대책 및 또 광부들이 여가 활동 수단을 목적으로 하여 카지노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지노가 상업적 성격의 카지노로 발전하였고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세계 카지노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카지노가 거대 기업의 형태로 라스베가스부터 시작했다. 거대 기업, 그러니까 사교의 수단으로, 귀족사회의 사교의 수단으로 유럽에서 시작했던 카지노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라스베가스에서 합법화되면서 거대 기업의 형태로 발돋움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주에서 시작된 카지노는 1988년 이후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1962년 스탠리 호가 마카오 카지노 독점 운영권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비디오 동영상 제가 이전에 보여드린 거를 보셨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2000년대 가기 전에 말레이시아 겐팅 카지노가 1971년도에 개장을 하고 1990년대에 이제 카지노 리조트가 대형화되고 고급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카지노도 등장하게 됩니다. 마카오에 62년대 스탠리호가 시작한 다음에 2000년대로 들어서 마카오의 이제 카지노 업체가 원래는 스탠리호의 독점이었다면 40년 동안 지속되던 스탠리호의 독점을 폐지하고 마카오에서 신규 허가를 외국인에게도 부여해서 2004년에 최초로 미국 자본의 카지노가 개장됩니다. 미국 그 메이저 카지노 업체인 MGM이라든가 윈 카지노, 샌즈 이런 기업들이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약간 세계적으로 이제 도덕 국가를 자부하는 싱가포르도 카지노를 운영하기 시작하는데요. 2010년 상반기부터 2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리나 베이 샌즈 카지노하고 리조트 월드 센토사 2개의 카지노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호텔 사진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호텔 꼭대기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갖고 거기서 인증샷 찍은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카지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조트 월드 센토사도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센토사 섬에 있는 카지노인데 여기도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카지노는 카지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여기구나 하고 사진을 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뒷부분에 가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일본 카지노도 합법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은 카지노가 합법화가 되지 않아서 카지노가 없었고 파친코라고 해갖고 머신 게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것만 있었지 실제적으로는 그 카지노는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합법화를 추진해서 지금 2024년 이후에는 3개의 복합 리조트가 개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 카지노들이 이 싱가포르 카지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해갖고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지금 대부분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카오라든지 필리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게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싱가포르 자체가 관광 수입으로 유지하던 그런 국가였는데 관광 수입이 이렇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마카오에 비해서 이제 쭉쭉쭉쭉 떨어지는 위기 상황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원래는 싱가포르는 약간 도덕적으로 껌도 뱉으면 안 되는 약간 그런 도덕적인 나라였잖아요. 약간 이미지가. 근데 그래서 카지노를 반대를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 오픈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뭐 자국민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 상태로 해갖고 규제를 많이 또 두고 나라에서 또 정책적으로도 잘 정해갖고 개장을 해서 이 두 개의 카지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이 훨씬 많이 증가해서 그 규모가 국민의 3배까지 관광객 수가 국민의 3배라면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 카지노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카지노 뭐 이런 것도 원래 없었다 그랬잖아요. 일본도 카지노가. 근데 아베 총리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이렇게 견학을 해갖고 일본 카지노도 합법화를 통과시킬 정도로 그렇게 싱가포르 카지노가 주변 우리 아시아 국가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벤치마킹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최근 추세는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카지노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IT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카지노 말고 오프라인 카지노 안에 온라인 카지노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뭐 현상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건전하게 유도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과 이제 규제가 좀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세계 주요 카지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세계 탑 10 카지노 기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카지노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세계 10대 카지노 기업을 살펴보면 6개가 미국, 그리고 3개는 홍콩, 중국, 그리고 1개는 호주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별 카지노 매출 기준 세계 10대 카지노는
마카오에 8개, 싱가포르에 2개가 운영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카지노는 마카오 갤럭시 카지노라고 합니다. 마카오, 싱가포르의 매출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의 그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리조트 카지노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 카지노 산업의 국제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무엇인가? 복합 리조트 카지노란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라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이나 또 컨벤션 센터, 또 테마파크, 공연장, 레크레이션 시설, 레스토랑, 또 쇼핑센터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을 복합 리조트 카지노라고 합니다. IR 카지노라는 말을 나중에 이제 만약에 뭐 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IR 카지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카지노를 그 합법화시킬 때 최초로 그렇게 IR 카지노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IR 카지노,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싱가포르에서 2개 건설했는데 거기에 이제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호텔하고 뭐 테마파크, 여러분들이 관광할 수 있는 뭐 쇼핑센터, 뭐 레스토랑, 뭐 레크레이션 시설 이런 것들 다 갖추고 있어서 이런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이제 싱가포르이 침체된 국가 경제 및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켰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또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국내 카지노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할 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영종도에 우리나라는 3개의 외국인 전용 복합 리조트, 외국인 전용 복합 리조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미 오픈했죠. 파라다이스 세가사미가 오픈한 파라다이스 시티. TV에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뭐 광고하는 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수영장, 스파 같은 게 굉장히 유명해서 이미 놀러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호텔이 카지노 호텔이 보통 일반 호텔보다 더 럭셔리하기 때문에 그 호텔에 뭐 요즘에 친구들끼리 어린 친구들 요즘 유행이 호텔 그 파티룸 대여하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신 친구들도 있으실 건데 이렇게 뭐 그 안에 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뭐 쇼핑센터도 이미 들어와 있고 또 뭐 수영장 뭐 애기들 데리고 놀러 갔을 때 애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 또 주변에 막 K-팝 공연장까지도 뭐 해놨고 컨벤션 시설도 이미 완성이 돼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약간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클럽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파라다이스 시티가 호텔과 카지노를 개장해서 지금 매출 부분에서 서울 카지노를 이미 이미 이긴 달도 있고 또 진 달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인천에서 이렇게 금방 서울의 메이저 카지노 뭐 세븐럭이라든지 워칼 카지노를 오르락내리락 따라갈 정도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2018년도 9월 아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미 오픈했고, 또 다른 거로는 시저스하고 부동산, 광저우 부동산 기업인데 광저우 부동산 합작 투자해갖고 시저스 코리아가 들어올 예정이고, 또 모건사하고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모건사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인스파이어가 또 2022년까지 건설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는 이미 들어와 있고, 두 개는 건설 예정, 하나는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 개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카지노가 우리나라에도 영종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이미 그 람정에서 오픈을 크게 한 게 이미 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쯤에 오픈할 롯데에서 드림타워 리조트 카지노가 있을 예정이니까 뭐 학생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 이렇게 주의 깊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직 학생들이고 또 앞으로 취업을 해나가는 시기에 내가 이제 만약에 뭐 물론 다 카지노로 취업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카지노를 취업을 한다면 이렇게 오픈이 돼 있고 또 오픈이 된 게 잘 되고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오픈될 카지노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면 취업의 기회가 있을 수, 그러니까 폭넓게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호텔 경영학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꼭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라 카지노와 함께 그 외에 플러스 호텔 또 플러스 그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래도 고용의 효과라는 건 좀 기회가 고용의 효과가 높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제 수업을 뭐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서 잘 들어보시고 본인의 진로 선택에도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런 복합 리조트 구조 모형 보면 아까 그냥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뭐 게임 시설인 그 카지노 그 게임 시설이 있다면 그 외에도 뭐 테마 시설, 뭐 호텔, 컨벤션 시설 뭐 이런 게 있고 뭐 운영에 있어서 책임 경영을 주로 부각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존에 배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물론 경제적인 영향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또 고용 효과라든지 뭐 외화 획득에 또 가득률도 높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경쟁력으로 또 좋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있었기 때문에 경영을 할 때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좀 가지고 또 좀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책임 경영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운영을 합니다. 복합 리조트 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와서 지역별 카지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원래 140여 개국에 4,000여 개의 카지노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이게 그러니까 얘가 그 밑에 그림에는 기준을 2015년 자료 기준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딱 얼마인지까지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잘 못해서 2015년 기준으로 올려놨는데 시장 규모가 1,800억 달러 그리고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2%로 성장했다. 그래서 카지노 시장 점유율이 2010년 밑에 오른쪽 동그라미를 보시면 카지노 시장 점유율이 2010년에서 2015년으로 했을 때 보면은 미국이 이제 원래 거대 기업으로 이제 미국이 그 비율이 높았다면, 점유율이 높았다면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의 비중 점유율이 29%대에서 이제 43%까지 확 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카지노 하면 라스베가스가 최고이신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라스베가스가 이제 카지노의 대명사이기는 하지만 현재 최대 카지노 국가, 카지노 도시는 마카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라스베가스가 2015년에 매출 14조일 때 마카오가 매출 69조 정도대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 보이시죠? 싱가포르 저 안에 사진 잘은 안 보이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저 안에 사진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도 되게 작은 도시고 마카오도 되게 작은 도시잖아요. 근데 이 작은 데에서 싱가포르는 또 달랑 카지노도 2개밖에 없는데 2개에서 8조, 2015년에 8조 원의 규모를 일으켰다는 거는 굉장히 성공한 거죠. 단위 면적당 따지면은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뭐 호주가 있는데, 호주는 사실 저희 매출 4조 원 규모 정도라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5대 카지노 대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그 개수는 이런 식으로 훨씬 미국,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네덜란드 쪽이 많지만 매출로, 단일 매출로 했을 때 봤을 때는 마카오, 싱가포르가 훨씬 더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중국인 때문이죠. 중국인. 그러니까 돈의 단위 씀씀이 인구가 중국이 훨씬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카지노의 매출이 높은 게 마카오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카지노 네바다주에서 카지노가 합법화돼 갖고 시작해 갖고 상업화 카지노에 시작이 됐고 미국 카지노가 우리가 폐광 지역에서 이제 시작했다는 거, 폐광 지역. 그래서 카지노의 대명사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업체 현황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그냥 이제 그 카지노 시저스, 서커스, MGM, 미라지, 트레저 아일랜드, 뉴욕, 벨라지오, 베네시안, 팔라조, 윈, 아리아. 많이 들어본 호텔 이름이죠, 여러분. 이런 게 카지노 업체, 호텔 이름이 카지노 업체, 카지노 호텔이 유명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지노 안 가서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호텔이라는 거는 그만큼 카지노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는 거죠. 호텔 쪽에서도. 그래서 카지노 면적 객수수가 보면 몇 천실씩 되고
그 카지노 시설도 보면 테이블 게임, 슬롯 머신, 뭐 면적이 이렇게 된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고, 그 외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로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복합 리조트 형태죠. 그래서 뭐 쇼핑센터라든지 TV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뭐 춤추는 분수대라든지 뭐 수중 서커스라든지 뭐 쇼핑센터, 뭐 곤돌라, 뭐 그런 거, 뭐 쇼 같은 거, 각 호텔마다 그 유명한 그 자기네들이 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일반 관광객들을 조금 흡수를 해갖고, 원래 카지노는 VIP 영업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VIP가 카지노 매출에 어떻게 보면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쉽게 말해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그 비중이 많이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 좀 줄어들고, 이렇게 카지노 복합 리조트 형태로 발전시키면서 그 외에 이제 뭐 가족 단위, 친구 단위로도 놀러 올 수 있게, 꼭 게임을 안 하더라도 카지노에 와서 즐길 수 있게, 또 그렇게 즐길게 끌어다니면 사람이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체류 기간이 연장되면서 또 슬쩍슬쩍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여행 온 경비의 또 많은 부분을 카지노 쪽에 쓰게 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됨으로써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뭐 아까 그 각 호텔의 테마로 이제 서커스 장면, 뭐 분수대 장면, 쇼핑, 뭐 롤러코스터 이런 거, TV에 연예인들이 롤러코스터 체험하는 거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가 바로 이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리고 MGM 전경이 보이고 미라지 호텔 전경 뭐 그런 게 보이죠. 화산 폭발 장면, 이것도 좀 많이 유명하죠. 그리고 아틀란티스 공연 뭐 이런 것도 좀 유명하고, 이게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 테마 연출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또 카지노 현황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럽을 볼 수 있는데요. 유럽은 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유럽에서 카지노가 시작해서 소규모 이제 사교 모임이었는데 점점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상업화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1번이 이제 영국인데, 영국은 1960년 카지노 산업이 합법화되었고 회원제에 의한 클럽 형태라고 했죠. 클럽 형태, 회원제, 소규모 형태였고, 그리고 2번 초록색 부분이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형태 유럽 카지노, 도박 중독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는 월 8회 이상의 카지노 출입하는 자에게 게임을 자제하도록 설득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170여 개 이상의 카지노가 있다는 거. 많이는 있죠. 소규모로 여러 개 많이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카지노 들어갈 때, 출입할 때 엄격하게 복장 규범,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조금 많이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카지노가 슬리퍼 끌고 들어갈 수는 없는 약간 이런 데도 많고,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반바지 입으면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혹시라도 카지노에 출입하실 때 복장 규제가 있는지 좀 알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독일,
독일 그 온천이 유명한 나라, 온천이 유명한 그 지역에서 위치를 주로, 그러니까 카지노 위치가 온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중 80에서 92%를 세금으로 부과. 80에서 92%는 굉장히 많이 부과하는 거죠. 카지노를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세금 문제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은데 또 그 중에 또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좋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만한 사업이 없는 거죠. 국책 사업으로. 그 설명을 좀 부연적으로 드립니다.